맨시티와 토트넘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또다시 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지를 증명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경기가 끝나고 로이킨도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손흥민 선수는 모든 스트라이커들이 배워야 될 선수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 9번 자리에서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 맨시티전을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가 왜 빠질 수가 없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시티를 상대로도 후방에서 볼을 점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티가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던 경기였고요.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토트넘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볼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온 것도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볼 점유율을 맨시티보다 높게 가져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후방에서 짧게 패스를 전개한다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면 자연스럽게 상대팀이 올라와서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순간 여기서 우리가 탈압박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당연하게도 앞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 때문이겠죠. 이번에 직관을 하러 가서 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아무래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자체가 지난 시즌과 얼마나 달라졌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중계화면에 잡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콘테 감독 시절, 그리고 그 전 시절들도 마찬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계속 라인을 타고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괴롭히면서 플레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계를 할 때 당연히 경기장 전체를 90분 내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기장 한 절반 정도의 부분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손흥민 선수가 중계화면에서 안 보이는 지역에서는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물러나도록 만드니까 맨시티마저도 지난 경기에서 디아스, 워커, 그바르디올 이 3명의 센터백이 손흥민이 계속 움직이니까 최소한 한 2명 정도는 손흥민한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하게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결정력이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손흥민을 한 명이서 마크하기에는 당연히 수비수 입장에서는 이 넓은 공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한 2명 정도가 손흥민에게 붙어 있는데, 그렇다는 건 이 앞쪽 라인에 선수가 한 명 부족하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발생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토트넘이 후방에서 탈압박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계속 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랑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상대 수비수들도 알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막 계속 뛰어들어갈 때 일부러 약간 손흥민 선수의 동선을 방해하면서 부딪히거나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경기장에서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견제를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가 있다가 수비 뒷공간이 넓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에 성공을 한다,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간다, 이 패턴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토트넘은 바로 손흥민의 득점으로 연결이 또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늘상 맨시티에게 득점을 기록하는 패턴이었죠. 그 득점 장면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이었잖아요. 수비 숫자가 별로 없을 때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서부터 전방까지 스프린트를 계속 해나가면서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사실 그때 손흥민 선수의 볼 터치는 한 2번, 3번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상 뒤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고 풀어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뛰어갈 때 한 번에 그냥 뻥 차주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득점한다. 매우 단순한 개념인데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은 우리가 예를 들면 누네스라던가 빠른 선수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빠른 선수들이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결정을 짓지 못해서 득점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손흥민 선수는 한 번만 열려도 골이니까 이 손흥민의 영향력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경기를 준비할 때 손흥민의 동선과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비가 뒤로 물러나면 이 앞공간을 활용하고,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돌아뛸 때 뒷공간으로 한 번의 패스를 찔러주고, 이러한 동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역할이 마치 뭐 가브리엘 제주스나 아니면 뭐 과거의 토티처럼 제로톱과 같은 플레이를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만의 9번의 역할을 재정립해줬다 라고 이제 평가를 듣는 것이 괜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그냥 마치 레반도프스키, 케인, 뭐 홀란드 이런 9번 공격수처럼 플레이를 했으면 손흥민 선수가 9번으로 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혹은 올라오게 만들고 이 움직임을 계속 하다가 후방에서 탈압박을 하기 힘들어질 때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 몇 시즌 동안 급격하게 좋아진 능력이 하나 있는데 원터치 패스거든요. 최근 뭐 아스톤 빌라전, 울버햄튼전, 맨시티전 여러 경기들을 봐도요.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상대가 손흥민을 따라 나와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상대 수비에 등을 지거나 이런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볼을 받을 때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원터치로 한 번에 볼을 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괜히 손흥민을 따라 나왔다가 공간이 발생하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원터치로 내주니까 정말 경기장 전체를 영리하게 바라보고 이 공간을 향해서 패스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흥민의 움직임과 플레이를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팀 전체적으로 약속된 플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원터치 패스를 잘한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앞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 뛰어나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토트넘의 플레이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애초에 볼을 받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3명의 선수가 있는 거죠. 볼을 주는 선수, 볼을 받는 선수, 손흥민 이 3명의 선수가 딱 합이 맞아요. 볼을 주는 선수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 순간 손흥민에게 패스가 도달하기도 전에 볼을 받는 선수가 뛰어나가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아서 원터치로 돌려놓는 이 패턴 자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현재 손흥민 선수의 이 원터치 패스 능력도 너무나도 잘 살려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뭐 패스를 하는 것 그리고 뭐 결정력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뭐 어시스트나 득점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움직임적으로 공격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뭐 과거에는 오프 더 볼 플레이가 부족하다. 실제로 오프 더 볼 플레이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죠. 그런데 최근에도 경기를 보면 특히나 뭐 맨시티전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앞으로 움직여주면서 측면에서 볼을 잡은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굳이 거쳐가지 않더라도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고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접고 들어와서 슈팅할 수 있는 이러한 찬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토트넘에서는 뭐 히샬리송이라던가 뭐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여러 선수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만이 할 수 있는 또 플레이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이 토트넘의 공격에 영향력이 큰 선수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승부수를 띄울 때가 있거든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을 빼고 투톱을 만들어요. 그래서 히샬리송과 손흥민 혹은 뭐 지난번 경기에서는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이렇게 투톱을 만들어서 미드필더 숫자를 줄이고 공격 숫자를 늘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 숫자를 늘렸을 때 아무래도 연결고리가 부족해지는데 이 역할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히샬리송이 앞쪽에서 수비수랑 싸워줄 때 본인이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빌드업에 가담을 하고 경기를 풀어주는 이러한 역할까지 동시에 맡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킨이 손흥민은 모든 공격수들이 본받아야 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 공격수로서의 결정력 그리고 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않고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오프 더 볼 플레이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영리한 움직임 여기에 더해서 준수한 연계 플레이까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손흥민 선수가 시간이 갈수록 육각형의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시즌 특히나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나서 점점 더 뭐 축구 도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에 정말 걸맞게 이번 시즌 너무나도 다재다능한 모습들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 선수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있는 시즌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